마치 월간 여성 생활 전문 잡지에 소개되는 집처럼 현관부터 거실, 부엌과 침실, 욕실까지 모든 곳이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엄마 냉장고를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명작이거든요. 칸칸이 내용물의 종류와 만든 날짜를 적은 밀폐 용기가 차곡차곡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토마토와 가지, 고추 등을 전용 정리 용기에 가지런하게 넣어두는 야채 칸도 한눈에 보고 꺼내 쓸 수 있도록 싹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진공압축으로 낮게 포장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냉동고도 정말 예술 작품인데 미술관에 가서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전 머리가 복잡하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면 엄마의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곤 해요. 이렇게 엄마가 정리정돈의 여왕인 까닭에 저 역시 청소가 취미이고 수납이 특기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어요. 운명, 숙명 같은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엄마는 주방에서 음식하다가도 누가 뭐라도 흘리면 귀신같이 쫓아가서 쓸고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인간 로봇 청소기가 따로 없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지 쪼가리, 머리카락 한 올도 참지 못하고 훔치고 닦아야 하는 절 보고 친구들은 여자 서장훈이라고 불렀어요. 전 솔직히 친구네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도 바닥이 더러우면 도로 신발을 신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친구에게 내가 이 방 좀 치워도 되겠니? 허락을 구하고 모두가 앉기 전에 청소부터 하고 봅니다. 네, 저도 제 결벽증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웃긴 게 이 결벽증 덕분에 남편을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제가 2년 연속으로 대학에 떨어져서 노량진에 학원을 재등록하고 다니던 21살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날은 제 동생 몽이의 샴푸와 간식을 좀 사오라고 신신당부를 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애견샵 펫마트에 들러 물건을 고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몽이는 포메라니안인데 저보다도 고집세고 자존심도 센 상정 강아지예요. 마침 배불뚝이에 주변 머리가 없지만 사람 좋은 펫마트 사장님은 손님인지 캐주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전 제가 선호하던 제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사장님에게 문의를 했어요. 아저씨,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에 보습이 끝내주는 어메이징한 저자극 천연 샴푸 어디 갔어요? 거시기 저 이분한테 물어봐. 단가가 영 안 맞아서 납품 안 하신다는디. 피부가 희고 맑아서 훈남으로 보이는 그 남자가 사장님 참 제가 언제요. 고객들의 수요가 없는 것 같아서 납품해서 제외할까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그거지 뭐. 전 우리 몽이 샴푸를 사고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천연 샴푸 회사 사장님이세요? 묻고 저 그 제품 진짜 애정하는데요. 다시 입고해주세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듯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멋쩍게 웃고 있으니까 펫마트 사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고객의 니즈가 궁금하다면서요. 여기 있네 우리 고객. 우리 집 단골 아가씨. 둘이 이야기 나눠봐. 사장님은 저에게 그 남자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인사해. 여기는 애견용품 수입업체 사장이셔. 그리고 사장님은 쩝쩝거리면서 먹고 있던 애플파이를 개걸스럽게 드셨어요. 애플파이가 사장님 입으로 들어갈 때마다 테이블엔 부스러기가 우두두두두 떨어졌고, 그걸 본 전 흐린 눈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손수건을 꺼내 그 부스러기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제 동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던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머쓱해진 전 제가 더러운 걸 참지 못해서. 예. 사장님이 자꾸 상품평을 말해보라고 하시길래 요즘 프리미엄 편집샵도 인기 많잖아요. 전 품질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쓸 것 같은데요. 물론 개미허리만큼 조금만 오르면요. 그렇게 나름 제 생각을 말하고 사장님 이것만 계산해주세요. 샴푸는 다음에 사러 올게요. 제가 계산을 치르고 가게를 나오는데 그 남자가 곧바로 뒤따라 나와서 절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네? 은은한 화이트 머스크 향에 보습이 끝내주는 어메이징한 저자극 천연 샴푸. 지금 필요하시면 제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아니에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사든지 할게요. 아닙니다. 저도 그 향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제품을 좋아하시니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워서 그럽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지금 당장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은데. 남자가 하도 사정을 해서 미안한 마음에 같이 그 남자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강흥식. 저보다 8살이 많은 아저씨였고요. 애견용품을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해서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과자 부스러기를 쓱 순식간에 치워버리는 날랜 솜씨에 반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처음 간 날도 박스들이 이리저리 어지러운 창고를 보고 제가 상자들을 한 줄로 뚝딱 세우는 걸 보곤 눈에 하트가 뿅뿅 하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아저씨가 학원 앞에서 밥 먹자고 기다리고 커피 한잔 하자고 부르고 동네 한번 걷자고 꼬시는데 전 한 번도 안 된다는 말도 없이 쪼르르 만나러 나갔고, 그렇게 저희는 2년 열애 끝에 아저씨가 오빠가 되고 오빠는 결국 남편이 되었답니다. 전 오빠를 만나 연애한다고 수능 공부는 뒷전이었고 결국 시험을 포기했어요. 오빠는 어차피 남편은 자기라면서 제가 대학에 입학해도 자기랑 결혼할 거고 졸업을 해도 자기랑 결혼할 건데 그냥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데 묘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공부가 지긋지긋하기도 했고요. 전 오빠의 가머니설에 홀라당 넘어가서 24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곤란해하는 걸 알고 오빠가 스드무의 예식장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예단을 뺀 결혼자금을 전부 다 계산해 주었어요. 안 돼 오빠, 미안해서 어떡해. 나 너무 고마운데 마음은 똑상해. 우리 공주님을 모시고 오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넌 아무 생각 말고 아무 걱정 말고 사업가 남편 둔 호사를 마음껏 누리는 거야. 솔직히 난 내 사랑을 이 정도밖에 못 보여주나 되려 아쉬운걸? 오빠 감동이야.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든든해. 오빠는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스마트 애견 산업까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빠의 애견용품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어요. 한 가지 웃긴 점은 애견용품 사업을 하는데 강아지라면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거였죠. 오빠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쿨하게 말했고 제 동생 몽이를 데리고 나가면 오빠가 질색팔색했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선 사업가 남편이 절 너무 예뻐하고 아끼니까 결혼 승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선 제가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셨겠죠. 제가 고졸의 백수라고 엄청 결혼을 반대하신 걸로 알아요. 하지만 남편이 저희 결혼을 뚝심으로 하드캐리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잘 버는 잘난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절 엄청 구박하셨어요. 남들은 명문대 나오고 직업 좋은 며느리 잘도 맞는데 난 고졸 백수 며느리가 뭐냐? 대체 머리가 얼마나 돌대가리면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을 못 가니? 시어머니의 폭언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먹울먹하니까 남편이 절 변호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문주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문주가 요리면 요리, 살림이면 살림, 정리정돈의 달인이라고요.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답답하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 실력 좀 보여주라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아이고,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살림꾼 며느리 얻었으니 이제 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되겠네. 전형적인 시어머니 멘트를 날렸습니다. 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유치원에 처음 들어간 아이처럼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살림은 걱정 마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림 하나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제 신혼집은 차원이 달랐어요. 청결과 위생의 아우라는 집 현관에서부터 돋보였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 전실에 청소기들이 종류별로 나란히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고로 한국 사람은 장비빨이잖아요. 등산 갈 때,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일단은 최고의 장비부터 장만하고 보는 대한의 딸답게 정리정돈과 수납의 달인이 되려면 이 장비빨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밀어 닦는 거, 밀어 빠는 거, 밀어 쓰는 거, 지 혼자 닦는 거, 지 혼자 빠는 거, 기타 등등. 청소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어요. 없는 게 없었죠. 심지어 소독용 에탄올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부엌으로 가면 진공압축으로 음식 보관과 냉장고 정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무선 진공 포장기, 다지는 도깨비 방망이, 만능채 칼에 샐러드 탈수기까지 각종 조리도구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전 각종 청소 장비를 꽉꽉 채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청소용 앞치마를 걸치고 양손가락과 목을 우두둑 가볍게 풀고 으이차 곧바로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쓸고 닦고 치우고 바닥에 광이 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보이는 그릇, 안 보이는 그릇 다 꺼내 삶고 소독하고 건조시키는 동안 냉장고도 싹 비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끌어내서 그 바닥까지 청소했어요. 오래된 양은 냄비, 코팅 벗겨진 팬은 싹 내다 버리고 후드부터 싱크대까지 거의 재조립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곰팡이가 생긴 실리콘 자리도 칼로 긁어내고 실리콘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잡지에 나오는 집처럼 황골탈퇴를 시켜놓은 뒤 집을 둘러본 제 청소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뿌듯한 마음으로 전 간식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시어머니의 칭찬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이러셨어요. 예, 이렇게 냄비, 팬 다 갖다 버리면 어디다 밥을 해먹냐? 어? 아유, 이 멍청한 녀석. 네 머리는 폼으로 달고 사는 거니? 어머니, 오래된 냄비 그릇들 몸에 안 좋아요. 새 걸로 꺼내 놓았으니 아끼지 마세요. 뭐? 네가 날 가르치는 게냐? 고졸백수가? 나 이거 얼척이 없네. 기껏 대청소해주고 욕만 태바가지로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은커녕 제가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정신없으니 일 끝났으면 얼른 꺼지라고 하셨어요. 전 어깨를 축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실패야 실패. 죽을 똥 살 똥 치웠는데 욕만 먹었어. 그렇게 저의 실패담을 전했고 남편은 절 따스하게 안아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우리 엄마도 자기 살림 솜씨에 반하는 날이 온다. 용기를 주는 남편만 보고 가자 하면서 다시 힘을 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변함이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깨를 볶느라 시간이 어찌 흘러가는 줄 모를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큰 의지처였어요. 그런데 2년이 흐르고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애견용품 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성장하는 추세였지만 경쟁 업체들의 출현으로 고객의 수요가 점점 떨어졌고 남편은 시장 동향과 고객 수요 파악 등 부지런히 시장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한번 꺾여버린 사업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개인 적금과 펀드를 해지하고 부동산까지 팔았어요. 그러나 한번 세기 시작한 사업은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딴엔 남편을 응원하고 도움이 되려고 짱구를 굴려보았죠. 오빠가 비즈니스는 잘하는데 정작 걔를 싫어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오빠, 우리 집에 가서 몽이를 데려올까?
강아지를 키우면 오빠 사업 아이디어가 퐁퐁 나올지도 모르잖아. 야, 말 같지도 않은 말 할 거면 그냥 입 닫고 있어. 지금 내가 매일 작업 중인 거 안 보여? 내가 지금 너랑 농담할 때야? 머리가 나쁘면 센스라도 있든가. 에휴,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돌아오는 것은 무한할 정도로 난폭한 말이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더 견디기 힘든 법이잖아요. 나날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태평양보다 넓었던 남편의 마음이 바늘구멍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옹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여전했고요. 그나마 남편의 방어막 안에서 숨통이 트였는데 남편마저 변한 시점에 전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어요. 몽인의 살림일기라는 저의 일상과 살림 노하우를 소개하는 블로그였는데 비공개로 그날그날의 마음일기도 적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풀고 헛헛한 마음을 채웠습니다. 마음이 산란할 땐 손에 청소기를 쥐거나 세제에 거품을 내면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청소 전후, 요리 전후, 비교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제 살림 비법을 하나씩 공개했고, 비록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 블로그에 점점 방문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친구 요청도 꽤 됐는데요. 특히 닉네임이 구연산 구씨라는 이웃은 절 청소와 수납의 여신이라며 포스팅을 할 때마다 찬탄과 칭찬 댓글을 남겼어요. 이건 과히 신의 경지입니다. 그림, 사진, 영화를 왜 보나요? 몽인의 블로그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봉준호, 박찬욱 감독도 감탄하고 기립박수를 칠 저 완벽한 디테일. 저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블로그에 적힌 칭찬과 응원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은 늘 동시다발로 쏟아지잖아요. 남편의 사업이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왼쪽 얼굴과 몸에 마비가 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안면마비로 입이 삐뚤어지셔서 말이 어눌하고 발음도 뭉개졌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전형적인 시어머니 멘트를 시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냥 해서 아니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입증하고 싶어서 전 정말 죽어라 병간호를 했어요. 안 그래도 절 미워하는데 딱 절 경멸하는 얼굴로 비틀어진 입에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다시 국 한 숟가락을 넣어드리는데 못된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이 생활을 계속하다간 제 몸에 사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은 재활치료가 더딘 경우 장기간 이어질지 모르는 병이라고 해서 겁이 났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 집은 법원에 압류가 되어 경매에 붙여졌고 결국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며 다시 한번 사업으로 일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품목을 애견용품에 국한하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 여성용 속옷,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등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하면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 자금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오래 견디는 사람이 승리를 한대요. 최소 1년의 시장을 지켜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한다는데 저희는 이미 집도 없고 적금도 보험도 다 깨서 정말 끌었을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돈을 좀 마련해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야, 장인어르신 퇴임까지 얼마나 남으셨지? 한 3년 정도 남았을걸? 그건 왜? 아니, 내가 지금 대출을 받기가 어렵잖아. 그래도 다행히 좋은 투자처를 구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5천 정도가 모자라거든. 아빤 정년까지 다니고 싶어 하시는데 요새 정년 퇴임하는 분들 많이 없어. 명퇴해도 정년까지 남은 월급 100% 보장하는 회사도 있잖아.
아빠 회사는 작아서 그런 거 없어. 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못 해주겠다고? 아, 진짜. 내가 치사해서 말은 안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해준 거, 응? 알지? 알지. 나도 진심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럼 어디 가서 돈을 좀 끌어와. 보고만 있지 말고. 현금 서비스를 받던가 사채를 내던가. 알았어. 내가 구해볼게. 난감하대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구해온단 말인가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학 안 가고 사업하는 부자 남편 만나서 깨볶으며 산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저희 엄마 낙이요. 환절기만 되면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 제가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단 취직을 하자.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로 대출을 받자.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잘하고 하면서 즐거운 일이 하나 있잖아요. 곧바로 가사도우미 전문업체 사이트로 가서 신청서를 후다닥 작성하고 메일로 슝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문자를 받고 업체 사장님과 면접을 보게 됐죠. 자기소개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여드렸더니 사장님 얼굴이 화색이 되며 아이고 제대로 찾아오셨네.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바로 합격을 외쳐주셨습니다. 합격자는 냉장고 청소법, 세탁물 개기 등 5시간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바로 패스. 곧바로 업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찾던 전문 인력, 최고의 역량을 갖춘 고급 인재네요. 완벽해요. 훌륭해요. 야, 너무 대단해요. 전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에헤이,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하나요? 척 보면 압니다. 이 라벨지가 붙은 양념통의 질서정연함, 세탁물을 갠 완벽한 각도. 와, 예술의 경지를 맛볼 수 있어 제가 영광이네요. 과찬이세요. 그럼 언제부터 일하면 될까요? 내일 당장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분이 계신데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어요. 처음으로 담당하실 이 집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인데요. 아마 강문주님이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하실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선 하루 24시간 근무도 가능해요. 브라보, 완벽해. 제가 요일별로 스케줄 빡빡하게 챙겨드릴 테니 저만 믿으세요. 가사도우미의 시급은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상위 10%의 청소 매니저가 되면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대요. 언젠가 저도 그런 날이 오겠죠. 저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2집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한 집은 50평대의 4인 가족이 사는 집이었고요. 한 집은 아까 사장님이 말한 1인 가구가 사는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전 제 청소 장비로 꽉꽉 채운 캐리어 2개를 끌고 방문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인은 이번 생에 전 틀린 것 같아요.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냥 포기했어요. 졌다는 듯이 양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전 신들린 무당 마냥 세제를 들고 날아다녔고 800리터 냉장고를 끄집어내어 10년 전에 잃어버린 이 집 딸내미의 성적표를 찾아내는 기적과 작은 방 책장 뒤에서 집주인이 숨겨놓고 잊어먹은 비상금을 발견하는 기적과 안방 침대 밑에 처박혀서 잊고 살던 백금 귀고리를 찾아내는 기적을 행하자 사모님은 양손을 기도하듯이 깍지를 쥐고는 할렐루야, 이토록 은혜로운 분을 보내주셨군요. 그대에게 은총이 있으라 하면서 절 찬양해 주었어요.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 집은 30대 노총각의 집이었어요. 거실에 책장이 있고 텔레비전은 안방에 모셔져 있었는데 장식장에 놓인 상패를 쓱 훑어보고 그 방송국 PD인 것 같았어요.